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적자원 개발의 이동과 승진, 퇴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이란 일단 채용된 종업원에 대해 특정 직무에 배치한 후 종업원의 능력이나 조직 변화에 의해 배치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배치 전환의 한 과정을 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동은 시기별, 목적별, 동범위별로 이렇게 분류를 나눌 수 있고요. 네, 시기별 분류로 보시면 정기 이동과 수시 이동이 있겠습니다. 목적별로 나눠보면 종업원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인사 이동이 있겠고, 신기술의 습득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사 이동, 후계자 양성 및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인사이동, 직장 분위기 쇄신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한 인사이동, 인간관계 개선 및 종업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인사이동, 이렇게 5가지를 목적별 분류로 나눠놨습니다. 동범위별 분류로는 각 부문 내 인사이동, 각 부문 간 인사이동, 기업 간의 인사이동, 이렇게 3가지 인사이동이 해당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승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진, 누구나 다 하고 싶은 거죠. 승진이란 일반적으로 의사결정 권한의 강화, 지위의 상승, 임금의 증가 등을 수반하게 되는 수직적 계층 간의 인사 이동을 승진이라고 할 수 있고요. 현재 중요한 인사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현재 수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직무로의 이동,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럼 승진이 왜 중요한지 중요한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 가족 및 주위 사람들로부터 안정감을 보장해 주고요. 자신의 체면을 유지, 맞죠? 승진하면 체면이 쓰죠,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한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또 권한의 증가와 지배 욕구의 충족, 또 승진을 하게 되면 임금이 상승되어 생활의 질을 높여줍니다. 맞죠? 또 좀 더 도전적이고 수준 높은 직무를 부여받아서 자신의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또 조직 내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그런 거를 주는 그러한 이유가 있겠습니다. 승진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승진 정책은 연공 서열주의 승진제도, 능력주의 승진제도, 절충주의 승진제도, 이렇게 3가지 승진제도로 구분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공 서열주의 승진제도는 종업원의 어떤 승진을 결정하는 요소로 근속연수나 연령, 학력, 성별 등의 어떤 이런 요소를 중심으로 결정하거나 우선권을 부여하는 승진 제도를 말합니다. 승진에 있어서 연공주의 정책은 몇 가지 근거에 바탕을 두고 형성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이런 유교 문화권에서는 장유유서 많이 들어보셨죠? 대가족 하에서 가족 구성원 간의 서열을 연령 기준으로 매기게 되었고, 이것이 이제 기업 조직에 전수돼서 연령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 내 이런 어떤 질서 유지가 매우 효율적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또 이제 2번째로 보시면 한 개인이 승진을 하게 되면 이제 자기 부서에 부하를 갖게 되죠. 그리고 타 부서에서는 이제 같은 직급의 동료를 갖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들 간의 협동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연령 또는 이제 연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같은 부서 내 부하들이 상사보다 나이가 많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뭐 불편하겠죠.
또 뿐만 아니라 타 부서의 이제 과장들이 모두 40대 초반인데 우리 과장은 30대 초반이다. 부서 간의 협동을 하는 데 있어 약간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가정을 가지고 이러한 근거를 만들게 된 거고요. 세 번째로는 개인의 어떤 숙련 내지 능력 신장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연공에 정비례한다는 가정입니다. 이거는 일단 서양의 어떤 선진국에서는 산업 조직의 어떤 필요한 직무 수행 관련된 이제 교육을 교육기관에서 철저히 이수해서 입사시키기 때문에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데 특별히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나 뭐 이제 일본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내용과 또 기업 조직에서 필요한 어떤 지능이나 뭐 어떤 지식, 기능 이런 것 간의 갭이 아주 크기 때문에 학교를 이제 뭐 졸업해서 입사해도 기업에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종업원이 회사에 들어와서 결국 회사 내에서 어떤 지식과 기능을 배워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결국 그들이 들어온 연공이나 이런 거에 정비례해서 증가가 된다라는 그런 뒷받침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공주의는 종업원의 능력을 어떤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된다. 이렇게 지금 근거를 들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평가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광범위하게 수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종업원의 어떤 능력, 기능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평가에 있어 어떤 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죠. 이러한 이유로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단결을 위해서 보다 이해하기 쉽고 관리자의 어떤 이런 주관성을 배제시킬 수 있는 연공주의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근거, 이 네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이제 연공주의가 형성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능력주의 승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능력주의 승진제도는 종업원의 승진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종업원의 직무수행 능력이나 업적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승진제도를 말합니다. 이 능력주의는 기본적으로 연공주의가 지니고 있는 어떤 이 불합리성에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어떠한 내용이냐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연공과 숙련은 정비례한다는 그런 주장이 있었죠. 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하이테크, 그러니까 어떤 기술의 숙련도가 높아야 되는 그런 기업에서는 직무 수행에 있어 이제 어떤 개인 능력과 연공이 별로 큰 관계가 없게 나타날 수 있고요. 창의력이 요구되는 연구개발 부서 또한 연공이 능력을 반영하고 이것이 뭐 업적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능력주의 승진제도 또한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못해서 어떤 개인의 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상사의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이제 뭐 정실 인사의 풍토를 더욱 공고히 해줄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조직 내 어떤 직무 간의 경계가 좀 불명확해서 일과 사람 간의 어떤 과학적인 적합성 추기에 한계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조직 내 구성원 간에는 어떤 감성을 바탕으로 둔 그런 협동이 요구되고 있었고 결국 종업원들 간에는 이러한 협동 관계에 여전히 그들의 이제 어떤 연령이나 연공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점
이렇게 두 가지가 문제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영공주의와 능력주의는 우리나라 기업이 안고 있는 어떤 이제 사회 문화적 또 경제 환경적 그런 특성으로 인해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 측면에서는 능력주의 방향이 합리적이겠지만 중단기적으로는 이 두 방향을 혼용하면서 기업의 여건이 능력주의를 수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나온 게 절충주의 승진제도가 있습니다. 이 절충주의 승진제도는 종업원의 학력, 근속 연수 등 이런 연공 요소와 직무 능력 및 업적 등 능력주의의 어떤 요소를 절충해서 상위 직급에서 승진을 결정하는 그런 승진제도를 절충주의 승진제도라고 합니다. 이 승진제도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업마다 추구하는 경영 이념이나 조직 문화 그리고 그 조직이 처한 환경에 따라 이제 승진 관리 어떤 방향이 정해져 있죠. 일반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는 그 세 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적정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합리성의 원칙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는데요. 각각의 원칙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성의 원칙은 보상의 크기와 이제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해당 기업이 종업원에게 어느 정도의 승진 기회를 부여하느냐 이거와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적 차원 또 공간적 차원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시간적 차원으로 보면 해당 기업이 과거 유사한 집단의 승진 기회를 어떻게 줬는지 그것을 현재 구성원 집단과 비교를 해봄으로써 시간적 차원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고요. 공간적 차원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 기업과 유사한 조직에서 받고 있는 어떤 승진 기회가 우리 해당 기업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비교해 봄으로써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정성의 원칙인데요. 이 공정성의 원칙은 조직이 조직 구성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어떤 승진 기회, 이 승진 기회 이 덩어리를 올바른 사람에게 배분했느냐 이것과 관련이 있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을 경우 조직 내 구성원들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조직 구성원이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승진이 되었다면 다른 구성원에 대해 떳떳한 태도를 취할 수 없겠죠. 오히려 죄스러운 감정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승진 탈락자들은 조직에 대해 심리적으로 멀어질 거고 승진자와의 협동 시스템 구축에 동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합리성의 원칙입니다. 합리성의 원칙은 공헌의 어떤 측정 기준에 대한 내용이고요. 공헌 내용 파악을 위해서 무엇을 공헌 내지 능력으로 간주할 것인가에 관한 원칙이 합리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연고주의,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거에 입각한 승진 기준은 당연히 비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겠죠. 개인의 업적, 현재 능력, 잠재 능력, 적성 이런 어떤 조직 직무 수행이나 이제 목표 달성과 관련 있는 요소를 승진 기준으로 할 때 그 합리성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원칙은 승진 의사 결정의 어떤 질을 높이고 이제 종업원의 수용성을 극대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승진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진 유형은 직급 승진, 자격 승진, 대용 승진, 역직 승진, 발탁 승진, 조직 변화 승진 이렇게 6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각각의 이제 승진에 대한 정의와 그 승진 결정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급 승진입니다. 직급 승진은 종업원이 상위 직급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고요. 그 승진 결정은 연공주의나 능력주의를 적용을 해서 해당이 되면 승진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격승진입니다. 자격승진은 종업원의 직능을 기준으로 직능을 갖추게 되면 상위 직능 등급으로 어떤 자격이 이제 상승이 되는 그런 승진이 되겠고요. 자격 승진에는 직능 자격 승진과 신분 자격 승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직능 자격 승진은 종업원이 보유한 직무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승진시키는 제도가 직능 자격 승진이고, 신분 자격 승진은 직무의 내용과 관계없이 구성원 개인의 근무 연수, 학력, 연령 등의 인적 자격 요건에 따라 승진시키는 제도가 신분 자격 승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용 승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용 승진은 승진은 했지만 직무 내용이나 임금이 변동이 되지 않는 경우를 대용 승진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대용 승진이 일어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승진 정체 형상 때문에 조직 분위기가 정체되어 있을 때, 또 하나는 종업원이 대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접촉 고객의 종업원에 대한 신뢰심을 높이기 위한 승진, 이렇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이런 대용 승진은 우리나라와 같이 유교 문화권에 속하여 체면을 중시하는 나라에서 이제 상당한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역직 승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직 승진은 라인 체계 구조상의 승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직무에 따른 승진이기보다는 조직 운영의 원리에 의한 승진 방식을 역직 승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탁 승진은 연공 서열을 무시한 승진으로서 직무 수행 능력이나 이제 업종 평가에 의해서 유용한 인재를 등용하는 승진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 변화 승진입니다. 승진 대상인 종업원들의 수에 비해서 직위가 부족한 경우에 조직의 변화를 통해 조직의 직위 단계를 늘려서 승진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가 조직 변화 승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퇴직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퇴직이란 기업 경영자와 종업원 간의 고용관계의 종료에 의해 기업 조직에서 종업원이 이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퇴직에는 이제 자발적 퇴직과 비자발적 퇴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발적 퇴직에는 전직, 그다음에 사직, 이렇게 두 가지가 해당이 되겠고요. 전직은 다른 기업으로 이직을 위한 이제 퇴직이 전직이 되겠고, 사직은 결혼, 출산, 질병, 이제 뭐 이런 어떤 사유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퇴직하는 것을 사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자발적 퇴직인데요. 여기에는 뭐 일시 해고, 징계 해고, 정년 퇴직,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일시 해고는 인력 감축이나 조정에 의한 일시적인 어떤 퇴직이 되겠고, 징계 해고는 종업원의 잘못 등 징계 규정에 따른 퇴직이 되겠습니다. 정년 퇴직은 정년 규정에 의한 연령 해당 시 퇴직을 하는 것을 정년 퇴직이라고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퇴직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의 종류에는 해고, 정년퇴직, 명예퇴직, 고용조정,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각각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고는 징계 또는 기타 사유로 직장에서 강제적으로 이제 퇴직을 시키는 경우가 되겠고요. 여기에는 징계 해고와 일시 해고, 정리 해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징계 해고는 종업원의 취업 규칙 위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이제 징계 조치로서 비자발적인 퇴직이 되겠습니다. 일시 해고는 경기 변화나 구조 조정 등 사유로 이루어진 일시적인 해고가 되겠고요. 정리 해고는 경영상의 이유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를 정리 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년 퇴직은 일정한 연령 도달 시에 자동적으로 또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퇴직이 되는 것을 정년 퇴직이라고 좀 하고 있고요. 명예퇴직은 조기 퇴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일정 근속 연수 경과한 종업원이 정년 이전에 조기 퇴직하는 것을 명예퇴직, 조기퇴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용조정은 경기 불황이나 경영 악화 등 노동 수요와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과잉 인원의 축소 조정하는 것을 고용조정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근로시간 단축, 신규 채용의 중지 및 감소, 배치 전환 및 파견 근로, 노무비의 삭감, 임시 귀휴제도, 다운사이징, 구조 조정 등이 고용 조정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적 자원 개발의 경력 개발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력 개발 관리의 성격입니다. 경력이란 종업원이 기업에서 장기적으로 여러 종류의 직무 활동을 경험하는 것을 경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경력 개발을 위해서는 기업 내 종업원 각각 개개인의 경력 목표를 설정하고 경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력 경로와 구체적인 경력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이 경력 계획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기업 내의 모든 개인과 조직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의 과정을 우리가 경력 개발의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경력 개발의 요소로는 경력 목표, 경력 계획, 경력 개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경력 목표는 개인이 경력 개발을 통해 도달하고 싶은 미래의 지위를 경력 목표로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경력 계획은 경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력 경로를 구체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을 경력 계획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경력 개발은 개인적인 경력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 또는 조직이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경력 개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력 관리는 종업원에게는 동기부여의 요인이 되고 기업에는 생산성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력 개발의 주요 목적은 기업이 경영 활동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 개발하며 적재적소의 배치 및 이동을 통해 기업 내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의 욕구와 조직의 욕구를 통합적으로 달성해서 조직의 유효성을 증대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를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기업의 경제적 측면으로 보면은 종업원의 경력 개발을 통해서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고요. 경력 개발을 통해 기업은 조직의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고 그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종업원의 기업 조직에 대한 일체감을 제고시켜서 기업 내 협동 시스템의 구축이 보다 원활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종업원의 성장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고요. 종업원에게 자리에 대한 안정감, 또 미래를 보다 의미 있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고요. 경력 개발은 종업원에게 전문적인 능력의 기회 획득을 부여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의 자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해줍니다.